제81화 거란에 충성했던 여진족 아골타의 조상들. 금나라와 청나라를 세운 여진족들은 상황에 따라 능굴능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란과의 관계에서 힘이 없을 때는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힘을 키운 다음에는 모욕을 참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려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03년에 작은아버지 영가가 죽고 아골타의 형 오야속이 절도사를 계승하면서 1107년 고려와 충돌하였습니다. 완안부가 정주까지 내려오자 고려는 별무반을 편성하고 윤관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구성을 축성하였습니다. 여진은 고려에 다시는 침범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고, 고려는 여진에게 구성을 돌려주었는데, 이후 세력이 커진 여진은 1126년에 부모의 나라로 섬기던 고려에게 사대관계를 요구하였고, 이를 관철시켰습니다. 1113년 형인 오야속이 죽고 동생 아골타가 요나라 절도사를 이어받았습니다. 절도사가 된 아골타는 요나라에 투항한 아소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명분으로 사자를 파견하여 요의 실정을 파악하며 변방의 대비 상황을 정탐시켰습니다. 1114년 요 동북방면의 실정을 파악한 다음 아골타는 요에 대한 군사 행동을 결정하였습니다. 주변의 여진 부락에서 군사를 징발하고 여진 땅에 파견된 요나라 관리를 체포한 다음 9월 2500명의 군사로 요나라 변경성 공격을 결정하였습니다. 아골타는 병사들을 모아 요나라 토벌의 명분을 선언한 다음 병사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약속하였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한마음으로 힘을 다해 공을 세우는 자는 만일 노비나 부공민이라면 양민으로 삼고, 서민이면 관직을 줄 것이며, 이미 관직에 있는 자는 승진시켜 줄 것이다. 그 크고 작은 것은 공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라고 격려하여 모든 군사들의 사기를 크게 높였습니다. 요나라 변경에 이르러 요 왕조가 배치한 수비군과 전투를 벌였는데, 아골타가 선봉에 서서 싸우자 모든 군사들의 사기가 100배로 늘어나 요군을 크게 격파하였다고 합니다. 여진군은 승승장구하여 영광주로 진군하였고, 이어 출하점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전투를 할수록 여진인들은 요 왕조의 정치적 부패와 군사적 무능을 실감하였고, 자신들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황제가 되는 문제에 신중하던 아골타는 1115년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대금, 연호를 수국이라고 칭했습니다. 거란족인 요나라 황제들은 유목생활을 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하던 유목생활의 전례에 따라 사계절마다 이주하면서 생활하였는데, 이를 사시나발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조제는 거란의 관례인 황제의 별장이며 이동 숙소인 행영에서 진행하는 나발 행차에서 수렵을 즐기었고, 첫 번째로 물고기를 잡은 후 성대한 연회인 두어연을 벌이면서 여진 추장인 아골타에게 춤을 추어 흥을 돋우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뜻밖에도 아골타는 공개적으로 거역하며 반항하였습니다. 이 장면만 주목하면 아골타가 속한 생여진의 완안부가 이제까지 줄곧 반거란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으며, 완안부는 대대로 거란의 충성심을 보이면서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다른 여진 세력들을 힘으로 눌러왔습니다. 금나라의 시조인 한보의 4세손 수가 시절에 여름에는 풀을 찾아 이주하고 겨울에는 동굴에 거주하며 끊임없이 이주하는 전통적 원시 생활에서 벗어나 안출호수 옆에 정주하면서 완안부의 발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수가의 아들 성노는 주변의 여진 부락을 정복하면서 완안부를 핵심으로 하는 부락 연맹을 결성하였고, 이 시기는 요나라 전성기인 성종 시절로 완안부는 요 왕조에 예속되었고, 요나라는 성묘에게 척은이라는 관직에 임명하면서 여진 귀족 집단 내부를 통제하여 요나라에 충성하도록 관리를 맡겼습니다. 성노의 아들이며 아골타의 할아버지 오곤의 시절에 완안부는 세력을 계속 확장하여 백산, 야라, 토골론, 오국의 여러 부락들이 완안부 영맹에 가입하였습니다. 오곤에는 대를 이어 요나라에 충성하면서 요나라에서 도망한 사람들을 수색하거나 반란을 일으킨 부락들을 습격하는 등 친요 활동을 열심히 하여 요 왕조로부터 생여진 부족 절도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오곤에는 요 왕조의 지지에 순응하여
그들의 명령을 위반한 자들을 제압하고 한편으로는 재물을 사용하여 후한 가격으로 이웃 부락에서 철과 갑옷을 구매하였습니다. 또한 활과 화살을 만들고 병장기를 준비하면서 완안부의 실력을 증강시켜 나갔습니다. 1074년 오고네가 죽고 아골타의 아버지인 행니발이 뒤를 이어 요나라의 절도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행니발의 숙부 발흑을 비롯한 완안부에 적대하는 세력들이 힘을 모아 습격해 왔습니다. 행니발은 지금의 흑룡강성이 위치한 탈활개원 전투, 길림성의 사퇴 전투 등 수차례의 전투에서 적대 세력들을 물리치고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이후 행니발이 차지한 절도사 직위는 동생인 파랄숙과 영가가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행니발 형제들은 다른 여진 부락들을 정복하여 그들을 연맹에 흡수시키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아골타의 할아버지 오고네와 삼촌인 영가 모두 요나라 황제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요 왕조에서 도망친 철륵과 오야를 수색하는 데 앞장섰고 요나라의 반란을 일으켜 사냥 매인 해동총 수입을 막았던 다른 부족들을 평정하였습니다. 절도사 직책을 맡고 있는 완안부의 수령들은 요나라에 반항하는 수령들을 포획할 때마다 요 황실로부터 신임을 받고 후대받았습니다. 완안부 귀족들은 요 왕조라는 강력한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생여진 내에서 그들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때의 오고네, 아버지 때의 행니발, 파랄수, 영가, 그리고 형 오야속과 아골타 시절이 3대에 이르자 생여진 부락에서 완안부에 대항할 만한 힘을 갖춘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완안부가 여진 내부의 반란 세력들에게 강력한 위세를 떨칠 수 있는 배경에 요 왕조라는 후원자의 존재가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행니발 시절 온도부의 오추는 완안부 내의 반대 세력과 연합하여 행니발에 맞섰습니다. 지금의 흑룡강성 빈현의 남쪽인 탈활개원에서 오춘과 결전을 벌이기 전 행니발은 동생인 영가를 불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금사의 기록에는 오늘의 전투는 승리하면 그만이지만 만일 패전한다면 나는 반드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너는 지금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절대로 전투에는 참여하지 마라. 만약 내가 죽으면 너는 나의 뼈를 수습하지 말고 친척들의 말에도 마음에 두지 말 것이며 급하게 말을 달려 너희 형인 파랄숙에게 고하여 요나라에서 받은 문서와 도장을 가지고 군사를 요청하여 이 원수를 갚으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버지 행니발과 요나라와의 밀접한 관계는 행니발에게 만약 권력투쟁에서 패배해도 다시 권토중리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안부의 생여진 내에서의 세력이 확장되자 수시로 요 왕조의 간섭과 견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반작용으로 요나라에 대한 불만과 반항도 깊어졌습니다. 여전히 여러 부락을 통일하는 과정과 요 왕조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완안부의 실력은 점차 급속하게 발전하였고 완안부 내부에서는 요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된 정권을 수립하고자 하는 소망이 점차 강력하게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완안부의 세력이 점차 강성해지면서 다른 여진 부락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불만을 요 왕조에 호소하였고 점차 요 왕조는 완안부의 군사 행동을 제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완안부 내부의 불만은 폭증되었고 결국 요 왕조의 통치에 반발하는 무장투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소는 홀 성렬부의 수령인데 부친 때부터 그의 부락은 행니발에 항복하였습니다. 행니발, 파랄숙, 영가로 절도사의 자리가 승계되던 1096년 아소는 완안부가 온도부를 토벌하는 것을 저지하였습니다. 영가가 군사를 이끌고 공격하자 아소는 요나라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요나라가 영가에게 사자를 보내 군사를 거두라고 하자 영가는 겉으로는 군사를 돌리는 척하면서 다른 장수로 하여금 계속 아소를 포위 공격시키기도 하였습니다. 1100년 영가는 다시 아소를 공격하였고 아소는 다시 요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요나라 사자는 영가에게 성을 공격하여 얻은 노량물들을 모두 돌려주고 더불어 수백 필의 말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완안씨들은 이에 반발하였습니다.
완안씨들은 만약 아소에게 돌려준다면 다시는 여러 부락에 대하여 호령하지 못할 것이며 절도사직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반발하였지만 아직은 요나라에 대항하기에는 힘이 미약하였습니다. 외부로는 요나라와 내부로는 반발하는 여진부락의 등장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가는 흑룡강성의 강유역에 거주하는 다른 여진부락을 교사하여 요나라가 가장 중시하는 해동청을 공납하는 길을 막겠다는 공언을 하게 하였고 영가는 이를 요나라에 보고하였습니다. 요나라에서는 해동청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해동청 공급은 제1의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요나라는 아소 사건에 관하여 완안부에 대한 추궁을 중지하고 영가에게 해동청 공급로를 막는 여진부락을 토벌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영가는 대외적으로 요나라와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대내적으로 여진부락에 대하여서는 한편으로는 달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력으로 위협을 가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완안부의 통제력을 증가시켜 나갔습니다. 해동청 공급로가 재개되면서 요나라 황제에게 하사받은 물품들을 흑룡강성 유역의 여진의 부락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며 대요 관계에서 협조를 구하고 더불어 완안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구슬리면서 격려하는 정치적 수완을 발휘한 것입니다. 아직 요나라에 반항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시기에는 요 왕조가 여진부락 내부의 실상을 잘 모른다는 현실을 이용하여 요 왕조를 속이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면서 요 왕조의 지지를 유지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채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1102년 요나라 황제 천조제의 장인 소해리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여진이 아전부로 도망와서 완안부의 영가에게 사자를 보내 함께 요 왕조에 대항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영가는 소해리의 의견을 거절하고 그의 사자를 잡아 요 왕조에 보냈습니다. 그 후 요 왕조의 명령을 받아 군사를 모집하여 소해리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둔 후 사신을 보내 보고하였습니다. 소해리와 싸우는 과정에서 여진인들은 실전 경험을 통하여 전투 능력을 향상시켰고 소해리의 자녀 병력을 수용하면서 군사력이 증강되는 효과를 거두었고 주변의 다른 부족에 대한 통제력도 강화되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영가는 조카인 아골타의 건의를 받아들여 통문 주변의 여진 부락들에게 자체적으로 관직인 도부장을 칭하는 관행을 금지시키고 완안부에서 제작한 통일된 신패와 도장만을 사용할 것을 선언하면서 모든 규정을 완안부의 법령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이는 소해리의 반란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요군이 토벌하지 못하던 반란군을 단지 수천 명의 여진 군사만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완안부의 자신감이 상승한 결과였습니다. 요 왕조는 황실에 반역한 귀족 한 명을 토벌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여진인들이 요나라에 갖고 있던 경외감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여진인들의 자신감은 상승한 것입니다. 여진인들이 요 왕조에 대한 태도는 변화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요 왕조에 복종하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처신하였지만 이제는 공공연하게 요 왕조에 자신들의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여진의 반기를 들고 요나라에 투항한 아소의 귀환을 공공연하게 요나라에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어느새 여진은 아소를 귀환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동청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거란에 순종하는 여진족은 사라지고 요나라를 멸망시키는 금나라가 등장한 것입니다.